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기대감 속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도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오르게 됐죠. 마감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05% 소폭 오르면서 5668포인트, 나스닥 종합 지수는 조금 더 크게 올랐죠. 0.9% 오르면서 27,000에 가까워졌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인데요. 7,563포인트. 사실 장중 기준으로는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고요.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 자, 상승의 요인, 종전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던 건 오늘도 종전 기대감이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뉴스 좀 확인해 보죠. 폭스뉴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언론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잠정 합의 이야기가 전해졌죠. 휴전을 60일 연장하는 잠정 합의에 도달을 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백악관에서 대언론 브리핑을 통해 답을 했습니다. 이란과의 잠정 합의에 도달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스콧 베센트는 이렇게 답을 하게 됐죠.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베센트의 발언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에 달려있다. 미국은 나쁜 합의를 맺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에 양보는 없다는 내용이죠.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적인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하게 됐습니다. 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발언이었고요. 결국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 매체 보도도 연이어서 전해졌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전하게 됐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MOU 문안이 아직 확정되거나 승인되지는 않았다고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결론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날엔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1분기 GDP 성장률입니다. 왼편에 보시면 확인이 되는데요. 현지 시간 28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 잠정치가 1.6%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 2.0% 대비하면요. 0.4%포인트 하향 조정됐을 뿐만 아니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전문가의 전망치 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 투자라든지 개인 소비가 속보치 대비해서 하향 조정된 게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 4월의 PC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4월 PC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3.8% 상승한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도 한눈에 확인이 되죠. 전쟁의 이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2년 11개월, 그러니까 거의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점차 소비는 늘어나는 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 이 PCE 결과는 전년 대비로 하면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하지만 전월 대비로 하면 전문가 전망치 대비하면 0.1%포인트 밑돈 결과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지표들 몇 가지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4월 신규 주택 판매도 확인이 됐죠.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던 주간 실업보험 청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달 23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청구 건수가 21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확인이 됐고요. 실업자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4월에 신규 주택 판매도 확인이 되는데요. 계절 조정 연휴 기준으로 62만 2천 채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새집 판매도 더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의 경제 상황이 결코 순조롭지 않음을 보여주는 각종 경제 지표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지표들과 함께 미국의 연준 주요 인사들의 인플레이션 경고음도 여기저기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필립 제퍼슨 미국 연준 부의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도쿄 일본은행 주최 콘퍼런스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여전히 상승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노동시장의 약화 징후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인플레이션 경고음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가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다는 이야기죠. 이란의 이 충격이 장기화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 오늘 워낙에 또 매파적인 인사인데 이 발언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알베르토 무살렘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열린 레이캬비크 경제 콘퍼런스에서 발언을 하게 된 거죠. 오늘의 목표를 넘어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명 있습니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AI의 생산성 향상이 잠재력에 대한 이 기대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기대감과 함께 한창 치솟고 있던 국제유가의 상승분이 뚜렷하게 반납됐습니다. 특히 이란의 국영 매체가 종전협상안 초안을 보도하고 나서 이런 움직임이 좀 뚜렷해졌죠. WTI는 이날 92달러 수준, 브렌트유는 95달러까지 상회하는 모습으로 크게 올라갔다가 상승폭 점점 줄여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폭 상승하는 정도, 혼조세죠. WTI 7월 인도분 기준으로 88달러, 브렌트유는 92달러 수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금 가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짙어진 금리 인상 가능성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던 금 가격, 종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나흘 만에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는 약간 약했던 PC, 개인 소비 지출의 지표도 금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6월물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이 두 달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다가 이번에 1%가량 반등하는 모습이었죠. 4,52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도 보시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하락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글로벌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계속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유동성 축소 부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의 국채 발행 확대에 따라서, 즉 긴축의 기조가 본격화가 되면 비트코인의 약세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시장의 분석이고요. 심지어는 이번에 74,000달러를 깨고 이렇게 73,000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번에 국채금리도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대감 속에 최근에 국채금리 꾸준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에 연동되면서 강세를 보이던 2년물의 경우에도 소폭 내려왔죠. 4.02% 수준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10년물도 확실히 내려갑니다. 어제 소폭 하락하면서 4.44% 수준 기록이 됐고, 자, 그리고 30년물도 마찬가지도 골고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쪽도 3bp가량 하락하면서 이번엔 5% 수준까지 하회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까지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대감이 반영되기도 하고요. 게다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전일 밝혔던 내용이 있죠. 환율 쏠림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 구두 개입성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달러 환율 드디어 1,500원을 밑도는 모습, 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달러당 1,493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주 앵커. 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도 5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3.5%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다음 주 개최되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에서 새로운 AI 코딩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체 개발한 이 AI 코딩 모델과 함께 음성 텍스트 변환, 그리고 추론, 이미지 등 특정 작업에 특화된 다양한 크기의 모델들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벤트까지 챙겨보시고요. IBM도 3.53% 강세 나타냈습니다. IBM이 향후 5년 동안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2029년까지 대규모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10억 달러 지원과 함께 신설 법인 설립,
그리고 칩 제조 시설 구축이 포함됐습니다. 그 외 양자 관련주들도 강세 나타냈습니다. ARM은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11% 가까이 급등 마감했는데요. 미주호증권이 암홀딩스에 대해서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의 $290에서 $360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HBM 수요가 최소 2027년까지는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봤고요. 특히나 최근 8거래일 중 7거래일이나 급등한 암홀딩스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스노우플레이크의 훈풍까지 더해졌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호실적과 함께 $60억 규모의 아마존과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무려 36.48% 상승했는데요. 그 외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도 훈풍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판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약국급여 관리업체인 CVS가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의 보험 적용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승인된 비만 치료제 알약 파운다유도 추가될 것으로 봤는데요. 이번에 일라이릴리 주가는 4%대 상승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방부는 미국 드론 기업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드론 산업 육성과 함께 생산 확대를 위해서 민간 드론 기업들에게 직접 자금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원 방식에는 대출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분 투자 가능성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에 드론 관련주들은 대부분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특히 언유주얼 머신스는 57.20% 급등했습니다. 그 외 드론 관련주들도 일제히 두 자릿수 폭등했습니다. 이어서 섹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종료 후에는 델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1분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88%나 상향했는데요. 이번에 AI 서버 매출 전망은 $600억 역시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스트코 홀세일 역시 실적 발표 내놨습니다. 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미국의 동일 점포 매출이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식품과 필수품의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델 CEO는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고 메모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성을 부각했는데요. 역시나 계속해서 AI 인프라 관련주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내에서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엔트로픽 인프라 파트너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엔트로픽이 $9,650억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650억 규모의 시리즈 H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클로드의 수요였습니다. 클로드는 기업들이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메모리와 반도체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또한 전략적 인프라 파트너로 합류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모닝 인사이트에서 이 내용 자세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젠스당 CEO가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TC 직후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작년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이번 방한에는 가족들과 휴가를 비롯해서 LG와 처음으로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제2의 깐부 회동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파트너사들은 특히나 GTC에서 이례적으로 코리아 나이트를 개최하면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방한 중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도 처음으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와 LG 모두 로봇 사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2의 깐부 회동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다수 나오는데요. 또한 미국의 4월 상품 무역 수지가 공개됩니다. 앞서 3월 상품 수지 적자는 $878억. 또한 미국의 5월 시카고 PMI가 발표됩니다. 시장의 예상 포인트는 51.2로 직전 49.2에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시간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개최됩니다. 국내에서는 GI 이노베이션과 바이젠셀, 유한양행 등이 대거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유럽 간 학회에서 D&D 파마텍이 유의미한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스코에서도 바이오 빅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4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됩니다. 장 마감 후에는 MSCI 정기 리밸런싱도 다시 한번 수급의 변수가 나타나실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